제2장 명확한 중점 목표. 믿어라, 당신은 해낼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은 세계 역사상 최초로 실제 검증된 특히 성공한 사람들, 성공 철학의 강좌를 접하고 있다. 이 책의 서술 방식은 강좌의 원리와 법칙을 누구라도 쉽고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책이 묘사된 일부 이론은 책을 접하는 모두에게 친숙할 것이다. 그러나 그중 어떤 것은 이곳에서 처음 접할 것이다. 명심할 것은 철학의 가치는 그것을 접한 후 여러분의 마음에서 사고를 행동으로 촉진할 때 있는 것이지 그 단어로는 그 자체로는 단지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길 바란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이 강좌는 여러분이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이끌어 나가 대다수 사람들이 무목적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는 데 비해 강력한 힘을 기르고 또 그 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 자체를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씌워졌다. 성공에 대한 정의가 개인에 따라 각자 다르겠지만 전심을 기울이는 것이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물론 하나의 목표에 전심을 기울이려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고려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성공을 위한 트레이닝. 나는 잭 댐시가 차기 시합을 위해 트레이닝에 임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트레이닝을 하는데 그가 사용하는 방법은 한 가지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펀칭백으로는 근육을 단련시키고 기민한 눈의 움직임을 훈련하면서 아령으로는 다른 부위의 근육을 키우고 달리기는 그의 다리와 엉덩이의 근육을 단련시켜 주었다. 식사 조절을 통해 체중을 늘리지 않고도 근육을 키울 수 있었으며 적절한 수면과 휴식의 습관이 승리를 위한 다른 자질들을 길러주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성공을 위한 트레이닝에 임하는 사람들이다. 이기기 위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안들이 많다. 잘 조직되고 기민하면서 에너지가 넘치는 마음의 상태는 다양한 많은 자극들을 통해 생성되는데 이는 이 책의 전 강좌를 통해 기술되어 있다. 신체와 마찬가지로 마음 또한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훈련이 필요하고 잘 발달되려면 여러 가지 조직적인 형태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장애물을 넘는 허들 경주마를 훈련시킬 때 바람직한 자세를 몸에 배이게 하기 위해 학습과 습관화를 통해 달리는 방식을 숙달시킨다. 사람의 마음도 다양한 마음의 자극제를 통해 비슷한 형태로 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을 읽기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아 여러분은 광범위한 주제들에 대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이를 위해 책을 읽을 때는 메모장과 필기구를 항상 옆에 두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나의 충고에 따라 여러분이 강좌를 2-3번 읽었을 때쯤이면 인생의 계획을 수정하기에 충분한 아이디어 모음집을 가지게 될 것이다. 위대한 과학자들도 이러한 원리를 수년간 경험해 왔는데 내가 제시한 방법을 따르면 마치 자석이 끌어당긴 것처럼 머릿속에 유용한 생각들이 떠오른다고 한다. 만약 여러분이 이 강좌를 접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다면 이는 오산이다. 사실 누구도 가치 있는 논의에 대해 이미 이를 통달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무지로부터 벗어나 삶의 유용한 진리를 얻고자 긴 여정을 걸어오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상상을 하곤 하였다.
인생의 문을 열어주고 닫는 조물주는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마에는 불쌍한 바보라고 적어놓으며 스스로 성인이라고 자신을 평하는 자의 이마에는 불쌍한 죄인이라고 적어놓을 것이라고 말이다. 쉽게 말하면 올바른 삶을 사는 동시에 즐기면서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알 수는 없기에 그 누구도 자기는 충분하게 알 수 있다고 자만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겸손은 성공의 견인차인 것이다.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는 한 타인의 사고나 경험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도 이런 얘기들이 자칫 도덕성에 관한 설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들렸으면 또 어떤가. 보통 설교가 그러하듯이 건조하고 재미가 없더라도 진실을 일깨워주고 우리 존재의 보잘것없음을 드러내준다면 이로부터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성공은 인간에 대한 이해로부터, 인생에서의 성공은 인간에 대한 이해에 달려있다. 인간이라는 동물을 효과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 대해 가능한 정확한 분석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즉, 할 수 있는 한 자신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내릴 수 있어야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한층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파악하려 할 때 겉모습이 아닌 실제 모습을 알려면 다음과 같은 것을 자세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자세와 걸음걸이, 목소리 톤, 높낮이, 성량, 눈동자, 시선 및 감정이 풍부한 눈인지의 여부, 용어의 사용, 경향, 수준, 그리고 특성. 이러한 방법을 통해 여러분은 사람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실제 모습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을 알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관찰을 해도 될 것이다. 화가 났을 때, 사랑에 빠졌을 때, 돈 문제에 연관되었을 때, 식사할 때,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혼자 먹을 때, 뭔가를 쓸 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기쁘고 환희에 찼을 때, 기가 꺾이고 패배했을 때, 대파국을 맞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 애쓸 때, 타인의 불행을 알게 되었을 때, 타인의 경사를 알게 되었을 때, 운동 시합에서 졌을 때, 시합에서 이겼을 때, 혼자 명상에 잠겼을 때, 한 사람의 실상을 안다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은 앞의 상황에 처한 상대를 관찰해 본 후에 혹은 다른 상황도 관찰한 후에야 상대에 대해 말해야 할 것이며 첫인상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는 중요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종종 외모에 속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런 것들을 이 강좌를 통해 숙달하기 바란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이나 남을 판단할 때 첫눈에 보고 판단하는 일은 없기 바라며 목록을 작성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원리를 터득한 사람은 타인의 외양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깊은 내면까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내가 보증한다. 나의 단연간 경험과 분석이 없었다면 이런 장담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에스키모의 편견 이야기. 이 책을 읽은 사람 가운데는 왜 이 강좌를 세일즈맨십 마스터라고 이름 붙이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대답은 이렇다. 세일즈맨십이라는 단어는 상품이나 영역의 마케팅과 연관된 단어로 의미가 한정되기 때문에 이 강좌의 진면목을 드러내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이 강좌는 세일즈맨십의 의미에 관해 일반적인 교육보다 더 깊은 안목을 길러준다는 면에서 세일즈맨십 마스터와
관련된 과정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책 성공의 법칙은 인생 전반을 통해 그들의 인품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찰과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을 거두는 데 도움을 주고자 작성되었다. 책의 전 과정에서 여러분은 삼류 인생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이 간과하는 진리를 조직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누구나 자기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연구 활동을 하는 와중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발견한 사실은 소수의 사람만이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진실을 받아들이려 한다는 것이다. 사실 사람들은 실상보다는 허상을 더 좋아한다. 그리고 새로운 진실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의 소금과 함께 섭취된다. 그렇게 되면 소금의 양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그만 쓸모가 없어져 버린다. 그런 이유로 개론 부분인 1, 2장도 포함되어 그런 부분인 1, 2장은 여러분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주는 도입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전달하고픈 의도는 아메리카 매거진의 편집인에 의해 최근 호에서 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어느 비오는 날 밤에 알래스카의 주장 칼 로맨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실화를 들려주었다. 그 후로 나는 이 이야기를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 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그린란드의 한 에스키모가 여러 해 전에 미국의 북극 탐사단에 합류하여 도움을 주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미국인들이 그에게 뉴욕시를 관광시켜 주었다.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과 처음 듣는 신기한 소리에 그는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가 불악으로 돌아와 하늘을 찔듯이 솟은 빌딩과 전차. 그는 이것을 사람들이 안에 살고 있을 때 움직이는 선로를 따라 움직이는 집이라고 묘사했다. 전차, 거대한 다리, 인공 조명과 기타 도시의 놀라운 광경에 대해 얘기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냉랭하게 보고선 가버렸다. 이후로 그는 마을에서 거짓말쟁이 세그드룩이라 불리게 되었고 이런 불명예는 무덤까지 따라다녔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에서 그의 존재는 잊혀지다시피 하였다. 너드 라스무센이 그린란드에서 알래스카로 여행을 했을 때 그린란드 에스키모인 마이텍이 안내를 맡았다. 마이텍은 코펜하겐과 뉴욕을 방문하였는데 이곳에서 그는 처음 보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하였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귀향한 후에 그는 일전에 한 에스키모가 거짓말쟁이로 불렸던 것을 거울 삼아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그는 불악의 사람들이 애할 수 있는 이야기로 묘사를 하여 유명해졌다. 그는 어떻게 라스무센 박사와 허드슨 강을 매일 아침 카약을 타고 나가 사냥을 했는지 이야기했다. 오리, 거위와 물개가 넘쳐나 즐거웠다고 하였다. 마이텍은 그 불악 주민의 눈에 정직한 사람으로 비춰져 이웃의 존경을 받았다. 진실을 밝히는 자의 길은 대개 순탄하지 못하다. 소크라테스도 이 때문에 옥중에서 임종하였고 그리스도는 순교를 당했으며 브루노가 화형에 처해졌고 갈릴레이도 진술을 번복해야 했다. 이외에도 진실을 말함으로써 역사를 장식한 희생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본성에 내재한 그 무언가가 새로운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신념이나 편견이 교란되는 것을 꺼린다. 성숙했다고 하는 우리도 동면에 들어간 동물처럼 고대 물신 숭배와 같은 오래된 관습에 의존한다. 만약 새로운 아이디어가 침입하면 동면을 방해받은 우리는 으르렁거리며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에스키모인의 경우라면 이해가 된다. 그들은 거짓말쟁이가 묘사한 물건들을 시각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단순하여 너무나 오랫동안 북극의 구름 낀 하늘에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현대인은 어째서 새로운 경계를 하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 정신의
타성만큼 끔찍한 것은 없다. 몸이 게으른 사람보다 정신이 게으른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고 정신적인 게으름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게 마련이다. 버몬트에 사는 한 농부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곤 했다고 한다. 신이시여,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를 본받는다면 편견에 따라 사고가 마비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세상도 달리 보이게 될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장기적으로 보면 자동차를 사든 한 덩어리의 빵을 사든 지불한 대로 얻게 될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 여러분은 일상의 삶과 업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려 노력하지 않는 한 마음은 생기를 잃고 게으르고 편협하고 다친 마음이 되어버렸다. 농부라면 도시로 자주 나가 바람을 쐬고 낯선 사람과 높은 빌딩 사이를 걸어볼 일이다. 그러면 신선해진 마음으로 돌아가 용기를 얻고 열의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면 가능한 자주 교외로 나가 일상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을 접하면서 마음을 깨끗이 할 일이다. 사람에게 다양한 영양소의 보충이 필요한 것처럼 정기적으로 정신 환경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접한 후에 정신을 가다듬고 쾌활하게 업무에 임할 자세를 갖추게 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잠시 일상의 사고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지금까지는 들어보지 못한 사고의 세계를 경험해 보길 바란다. 얼마나 멋진지 상상해보라. 이 강좌를 모두 끝내고 나면 여러분이 현재 무슨 일에 몸담고 있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따라 좀 더 능률적이고 열의에 넘치며 용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사고를 두려워하지 마라. 아마도 이것에서 성공과 실패가 가름나는 것이다. 앞으로 다루어질 내용 가운데 일부는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따로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전혀 새롭다는 이유로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주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책을 통해 묘사된 모든 원리들은 내가 이미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았고 대부분의 원리가 과학자들에 따라 그리고 이론과 실제를 구분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로부터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원리는 신빙성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주길 바란다. 대부분의 사람이 범하는 우 가운데 하나가 확실한 사실에 근거 없이 속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허버트 스펜서가 유명한 말을 하였다. 모든 지식에 장애가 되고 모든 논쟁이 원인이 되며 인간을 영원히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 있다. 그것은 실험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경멸부터 하는 것이다. 마스터마인드의 법칙을 접할 때 이 인용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란다. 물론 이 법칙은 마음의 작용에 관한 완전히 새로운 원리이기 때문에 검증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 타당성을 믿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마스터마인드의 법칙이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큰 성취에 기초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법칙을 단순히 순간적인 판단으로 경솔히 대할 일은 아닐 것이다. 일단의 과학자들에 따르면 마스터마인드의 법칙이 그룹 혹은 그들의 협력 관계를 통해 어떤 성취를 이룰 때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얘기한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박사 또한 마스터마인드의 법칙이 타당한 철학일 뿐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에서 심리학 과정의 일부로 강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찰스 스타인메츠는 이 법칙을 실험해본 결과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하였다. 루터 버뱅크와 존 버로우도 유사한 평가를 내렸다. 에디슨에게는 이 철학을 자문할 기회가 없었지만 그의 다른 말로 유추해보면 적어도 충분한 가능성은 있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다. 엘머 게이츠는 이미 십수년 전에 나에게 의견을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또한 이 이론을 인정하였다. 그는 에디슨, 벨, 스타인메츠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과학자이다. 나는 수많은 현명한 경영인들과도 논의를 해보았다. 그들도 마스터마인드 법칙의 타당성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 판단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평범한 사람들이 진지하고 통계적인 조사 없이 이 법칙에 대해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겠다. 성공 달성의 청사진과 지도. 이제 이 장에서 무엇을 다루고 당신에게 어떤 이득이 될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법칙의 실습은 내가 스스로 준비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을 토대로